안녕하세요. 진심을 가슴에 담고 방송하는 아빠의 진심 성원이 주영이 아빠입니다. 성원아 주영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 저번 주에 아빠가 방송한 대로 정말 자기 자신의 내면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았나? 어떤 행동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하루로 시작하고 어떤 뇌를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들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감은 무엇일까? 과연 죽음의 의미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이런 어떤 광범위한 질문부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지? 이번 주에 우리 가족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한 나의 생각과 행동은 무엇일까? 지금, now, 이 시간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등등등 이런 질문까지 어떤 질문을 생활화 습관하면서 어떤 내 몸의 세포를 계속 깨워보자. 특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어떤 힘들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 질문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내 몸의 어떤 움직임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인간은 질문하면서 어떤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아빠가 이야기했어. 우리가 하루 오늘을 살잖아. 오늘도 이제 저녁에 딱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오늘 괴로웠어. 이러고 푹 자는 거 하고 오늘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과 정성을 다했는가? 한 번 정도 질문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삶은 큰 차이가 있겠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빠가 질문의 어떤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아빠가 신입사원 때 영업에 대한 스킬을 어떤 교육받으면서 질문에 대한 수법을 어떤 교육받았는데 아빠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항상 사용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에서 항상 적용하고 실천하는 덕목이야. 질문의 수법. 질문의 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대 질문, 두 번째는 한정 질문이 있어. 확대 질문. 상대방을 만났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잘하시고 대화를 잘하셔. 그러면 확대 질문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광범위한 질문, 확대한 질문, 넓은 질문을 사용하는 거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어색함을 없애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도하는 그런 질문의 수법이다. 예를 들어 볼게. 요즘 어떠세요? 요즘 운동은요? 건강은요? 코로나 시국에 괜찮으시죠? 이렇게 넓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A요, B요, C요 스스로 이야기를 잘 풀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확대 질문인 거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 어색함을 없애주고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뭐 내 상품은요, 뭐 저의 가치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더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확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한정 질문이야. 특정한 주제, 특정한 소재를 가지고 뾰족하게 한정되게 질문을 하는 거지. 고객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yes, no, A, B, C로 한정되게 결정되게 하는 질문인 거야. 특히 말씀을 잘 안 하셔. 입이 좀 무거워. 대화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한정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분들에게 확대 질문을 계속하면 이야기를 계속 안 하니까 분위기는 계속 어색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한정 질문하면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코로나 시국에 투자를 한다고 들었는데 투자를 주로 주식으로 하세요? 코인으로 하세요?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한정 질문을 하는 거야. 아빠가 옛날에 통신 영업할 때 고객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했어. 한 달에 통신비를 보시니까 어떻게 통신비 절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통신비 절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정해서 아빠가 유도를, 리드를 주체가 돼서 대화를 끌어가는 질문의 수법이 바로 한정 질문이다. 뭐 고객이든 상대방이든 친구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질문을 안 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야. 항상 확대 질문, 넓게 한정 질문, 뾰족하게 하는 질문의 수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진심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 서로 오픈 마인드로
오픈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간에 정보도 얻고 대화, 관계가 계속 발전돼 나아가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확대 질문, 한정 질문 잘 사용을 못하면 계속 어색한 분위기로 계속 연출될 수 있겠지. 그것은 아니다. 확대 질문, 한정 질문을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속 실천하고 실습하고 적용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능숙해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질문의 수법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 질문을 안 하면서 만날 수는 없다. 근데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무관심하다는 얘기야. 무관심하니까 질문이 필요 없겠지. 내가 질문을 안 한다. 고로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 고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질문 안 하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인 거야. 가족이든 사회든 국가든 질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겠다는 얘기잖아. 내가 질문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질문을 해놓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 그래서 아빠가 정리를 하면 확대 질문과 한정 질문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대화를 잘 하고 거기에 경청하는 자세를 갖춘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대화를 끌어갈 수가 있다. 성원이 주영이는 알겠지만 아빠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거야. 그것은 아빠가 내면에 확대 질문과 한정 질문을 잘 구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한다는 사실인 거야. 또 어떤 질문의 수법 중에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해 줄게. 사회생활을 지금 성원이 주영이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나 위에 계신 분이 어떤 업무의 어떤 지시, 업무의 협조 요청을 할 때 확대 질문보다는 한정 질문으로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좋다. 예 하고 뒤로 돌아서서 막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들어 가서 막 혼나고 깨지는 어떤 그런 사회생활보다는 한정 질문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예, 부장님. 이게 아까 회의한 A라는 논점과 B라는 논점으로 자료를 만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고 한정되게 질문을 하고 그 부장님의 위에 상사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질문의 수법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아는 게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야. 아는 게 많을수록 질문도 많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핵심과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일 잘하는 사람이 질문도 잘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사회생활 이제 수년 있으면 할 텐데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성훈아 주영아, 소크라테스 알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까지 지혜와 진리를 계속 찾으면서 추구했던 철학자야. 그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이 독주를 마시면서 죽기 전까지 했던 생활화, 습관화가 바로 질문의 수법, 질문하는 생활을 습관화했다. 그만큼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빠가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한번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해줄게. 이런 상대방과의 어떤 질문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 자신과 내 내면과의 어떤 대화, 내면과의 질문,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2022년, 23년, 24년 요즘 이 세대를 보면 우리는 질문을 어디다 해? 휴대폰에다 한다. 우리는 댓글을 어디다 달어? 여기다 단다. 물론 휴대폰에 질문하고 댓글을 달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아빠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아빠가 보기에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해.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온 어떤 가족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면 그 가족 네 분이서 전부 대화가 없다. 대화가 없으니까 질문이 없다. 뭐해? 전부 휴대폰을 보고 있다. 네 명이. 특히 1살, 2살 갓난아기도 휴대폰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 지하철을 탔어. 가방에서 아빠가 책을 꺼내. 책을 꺼내는 순간 알 수 없는 이 쪽팔림은 무슨 이 더러운 기분이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질문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범죄도시에 보면 마동석이가 진실의 방으로라는 어떤 대사를 하지. 아빠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성훈아 주영아 카톡 단톡방이 우리가 있지만 단톡방을 하나 더 만들까 해. 질문의 방.
우리 가족의 질문의 방,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서로에게 질문하기, 그런 질문의 방을 아빠가 기획을 하고 있고 만들어서 서로 같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가족이 되자. 지금까지는 어떤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아빠가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은 하지 말자. 기획된 의도는 안 좋은 질문인 거야. 기획된 의도로 질문하는 질문의 답을 예스로 해도 이상하고 노로 해도 이상하다. 그런 어떤 기획된 질문은 알지? 정치인들이나 검사들이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걸 녹취해가지고 빵 터트리고 그런 질문을 하지 말자. 상대방이 난처함을, 어떤 난색을 표하는 그런 질문은 아예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지 말자. 점심에 뭐 먹을까? 마음대로 먹어. 나는 짜장면. 이런 질문 하지 말자. 질문의 어떤 본질을 잘 생각해 보자. 질문은 내가 생각을 먼저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상대방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다시 잘 경청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진정한 질문의 본질인 거야. 이 본질을 잊고 막 기획된 어떤 질문,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말자. 성훈아, 주영아, 2주에 걸쳐서 어떤 질문의 의미, 질문의 중요성, 질문의 수법을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성훈아, 주영아, 우리 허심탄회하게 기쁘고 즐겁고 때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질문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일주일 뒤에 보자. 사랑해, 성훈아, 주영아.